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와를 굽던 외세 마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인 경조 오부도에 와서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외세 마을이 되겠는데요. 외세라고 하는 발음은 원래 와서가 민간에서 불려지는 외세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와현이라고 하는 와곡에도 외곡애로 이렇게 많이 불려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나 벽돌을 이 구워내고 관장하던 기관이 바로 이 와서가 되겠고요. 이 와서가 있는 마을 외세 마을이 되겠는데, 이곳은 특별히 서울의 어느 곳보다도 흙이 풍부하고 좋은 데다가 한강물을 끌어쓰기 편리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가 존재를 했었고요. 이것이 1882년까지 존재해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벽돌 기와를 굽는 민간 공장들이 이곳에 외세마을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특별히 명동성당이나 약현성당과 같이 붉은 벽돌을 사용했던 천주교 성당들의 벽돌이 바로 이 중국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곳에서 생산이 되었던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고딕 천주교회들이 바로 이 외세 마을의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외세 마을은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파와 당연히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얘기하면 용산구 한강로 3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산 역사박물관과 용산 척도 고등학교가 있는 이 지역이 당시에 외세 마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 1900년 용산역과 더불어 용산역 일대가 소위 신용산으로서 철도와 관련된 공장들과 관사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 지역은 외세 마을의 이러한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철도 관련 관사, 병원, 도서관, 학교 등의 시설들이 들어섰던 지역이 바로 이 외세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의 천주교의 전파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바리 외방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당시 조선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대거 파견하게 되는 으로써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이렇게 전래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산 일대에 많은 이 천주교 순교와 관련되는 성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소문 성지부터 시작을 해서 당곡의 지금의 삼각지 지역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남토, 절두산, 그리고 노고산, 외곡의 삼성산 성지와 같은 많은 성지들이 나오게 되었던 곳이 이 지역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에 용산신학교가 제일 먼저 설립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찍이 1855년에 충북 제천에 소위 그 배론신학교가 세워졌었던 이래로 1866년 비응인 박해 때 이것이 폐쇄되었다가 부엉골 여주에 있는 부엉골 신학교가 다시 개교가 되었고 1886년 한불 수호 조교 이후에 파리 외방 전교회가 바로 이곳 용산 지금의 성신여학교 터에 이곳에 예수성심 신학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1887년에 바로 용산 신학교가 개교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이후에 그 부속 건물로서 이 자리에 예수성심신학교 등이 세워지게 되면서 붉은색 벽돌의 고딕 양식의 바로 이런 교회 건축물이 터를 잡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 천주교 성당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그 기초가 바로 이 용산 일대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기념관으로 남아있는 옛 건물은 없어지고 그 터에 이런 기념관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옆에 바로 이 성심
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산 신학교와 예수 성심 성당은 한 몸체로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용산 일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효로에 있었던 바로 이 성심 성당과 용산 신학교는 한 몸체로서 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역사에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1902년에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와 함께 이 성당이 바로 용산이라고 하는 산을 배경으로 해서 터를 잡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바로 이 성당이 터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위 서소문에 있는 칠패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 만리현과 옆에 소위 애곡의 이 약현 쪽에 또한 최초의 또한 성당이 자리를 잡게 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중림동의 약현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약현 성당이 시작이 되어서 이 이후에 주교자 성당이었었던 명동 성당이 터를 잡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역사가 그 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18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회 건축물이었었던 바로 이 약현 성당으로부터 그 전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898년에 주교자 성당으로 명동 성당이 터를 잡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고딕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결국 이곳 붉은색 벽돌로 세워졌었던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답동성당, 계산성당, 전동성당, 공세리성당 등 고딕 양식으로 된 붉은색 벽돌로 지어지게 되는 고딕 양식이 하나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가 천주교회의 성당의 모습을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었던 것이 바로 이 명동성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약현성당과 명동성당에 바로 이 붉은색 벽돌을 공급했었던 곳이 전통적으로 이 회색 벽돌을 생산했었던 바로 와서가 위치하고 있었던 외세 마을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통에서 외래 문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었던 붉은색 벽돌을 생산했었던 외세 마을과 왜곡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